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북새통 TV에서는 이 책을 통해서 생존 전략을 배워가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통찰한다라는 컨셉의 북새통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자를 통해서 생존의 지혜를 배웠다고 하면 오늘은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 흡혈박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흡혈박쥐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피를 다른 동물들의 피를 이렇게 섭취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피를 섭취하지 못한 흡혈박쥐 같은 경우에 생존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대략 뭐 이렇게 생존 확률이 사망 확률이 82%가 되니까 생존 확률은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피를 이렇게 나누어서 섭취를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나누어서 섭취를 하는 경우에 이 흡혈박쥐는 생존 확률이 결국 이 사망 확률이 24%니까 생존 확률은 76%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식량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 지구촌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실상은 이 제대로 뭘 먹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 하라리 교수의 책에 언급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보면 대략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반대로 보면 비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감염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또 사망자 숫자도 지금 뭐 100만 명을 넘어서서 이렇게 다들 공포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사실상 비만인 것이죠. 이 비만 때문에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연간 약 3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상 우리 지구촌이 안고 있는 이 식량의 문제, 즉 배가 고파서 아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상 우리가 나눠 먹을 먹거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나눠 먹지 않아서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흡혈박쥐를 통해서 자기들이 체득한 이 식량, 즉 피를 나누어 먹는 방법을 통해서 76%가 생존 확률을 높여가는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정을 좀 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여름철이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를 귀찮게 하는 대표적인 이 생물이 바로 이 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재미있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50에서 150개 정도의 알을 평생 6번에서 9번 정도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파리 암컷은 몸속 수정란의 정자를 보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교미로 수차례 이 수정란을 낳을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에서 구더기를 거쳐 이 성충이 되는데 대략 한 8일에서 12일 정도가 소요되고 번데기에서 부화한 성충이 빠르면 24시간 만에 바로 교미하고 3일째부터 이 산란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충이 되면 24시간 하루만 지나면 바로 생식 능력을 갖춘 아주 독특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인류 생활 속에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에프킬라 이런 약들을 공중에서 한번 살포해 보면 그 수십 마리의 이 파리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런 이
이 화학 요즘 뭐 화학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자비할 만큼의 화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물들을 죽이려고 멸종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어김없이 살아서 우리 생활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어떤 생존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능력들이 바로 어쩌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런 내용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파리 한 쌍이 4월에서 8월까지 대략 한 4, 5개월 정도에 총 1억 9천만 마리의 자손을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쩌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도 지금 파리 한두 마리는 어쩌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파리가 놓는 그 자손이 1억 9천만 마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해서 꽃을 피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이 동물 사체에 알을 까면 그 동물 거기에 구더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지구촌에 있는 이 구더기들을 통해서 이 사체를 처리해주는 청소부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 어떤 점은 반드시 그 반대의 또 다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리의 생존 전략 한번 봤고요. 뭐 파리와 같이 동급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바로 이 모기를 한번 꼽을 수 있는데요. 호랑이나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을 죽이는 1순위를 꼽으면 모기라고 한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뱀이 3위고 개가 4위고 그리고 파리가 5위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모기나 파리를 하찮게 여기지만 모기나 파리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라도 할라 치면 또는 자기들끼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인간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죽이는 동물은 바로 우리가 아주 하찮게 보는 그 모기라는 사실이죠. 해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이 뭐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뭐 그 외에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고양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와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요. 모기라는 관점으로 모기의 관점으로 책을 한 권 써본다 해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기는 뭐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이렇게 옮기거나 감염시키는 이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무는 모기는 모두 암컷이라고 하는데요.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어떤 동물에게서 이 피를 이렇게 흡입할 때에 그때 이 찌르는 이 침의 구조나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배울 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침의 끝으로 이 모세혈관을 찾고 거기에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아주 미세한 어떤 이를 이용해서 상대 피부 깊숙이 창을 찌른 후에 거기에 이 히루딘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 방지제하고 이 마취제를 주입을 해서 그 상대 동물이 그것을 이렇게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써서 피를 흡입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치면 굉장히 배울 점이 있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그 무통주사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이 모기의 이 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옛날처럼 주사기를 팔에 꼭 이렇게 찔러야 주사를 놓던 뭐 그래서 아이들 울고 뭐 의사 선생님이 사탕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 모기에게서 배운 지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이렇게 할 일만은 아니고 도대체 저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존력을 높여왔는지에 대한 지혜를 좀 배우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남은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